종강이다.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요 질문이 많거든요. 어차피 오늘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았는데 질문이 많으니까 다 풀어드리겠어요.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 준? 마지막에 보는 시험. 승급고사요? 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누적 테스트 보는 거. 누적 테스트 보는 시간에 40분 동안 15문제를 보고 9점 통과, 8점 이하 탈락. 근데 다 9점 이상이 나오도록 내가 뭐 순서 대비를 시킬 거기 때문에 잘 따라가 보시면 돼요. 4번 행렬의 성분의 합이잖아요. 행렬의 성분의 합은 행렬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행렬 A의 성분의 합을 미리 구해요. 0이네. 네, 그리고 행렬 B의 성분의 합은 2고요. 성분의 합에 관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렬 X의 성분의 합은 얘를 구하는 거고 모르니까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주어진 행렬 관계식을 전부 다 바꿉니다. 성분으로. 그러니까 얘 A 자리에는 0을 쓰고 B 자리에는 6을 쓰는 거예요. X 자리는 X를 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5X 플러스 36의 28 이렇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3X가 6이니까 답은 2다. 알았어요? 별거 아닌 발상이에요. 7번은 어떤 가지? A의 성분의 합을 모르니까 A, B의 성분의 합을 B. 그러면은 그 2A 플러스 B 있죠? 그걸 바꿔요. 이렇게 2A 플러스 B는 그 우변에 있는 행렬의 성분의 합을 쓰면 돼요. 그 다음 A 빼기 2B는 (6이네요)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스몰 AB를 찾은 다음에 스몰 A에서 스몰 B를 뺀 거를 구하면 됩니다. 성분의 합이라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행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위의 식을 두 개 할까? 요 두 개를 더했다고 치면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2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 그런 얘기니까 답은 4. 정답이 잘못됐으면 내 걸로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아니다 8번도 있네. 똑같아요. 4x 빼기 y의 모든 성분이 서로 같다? 아 이거 똑같지 않네. 모든 성분이 서로 같다? 이건 뭐 천상 성분의 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뭐 x, y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요거에다가 A배를 하고요. 요거에다가 B배를 해가지고 더한 게 4x 빼기 y로 나오면 되거든.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은 A, 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풀어볼게요. 그럼 3A 플러스 B가 4고요. 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를 찾아보겠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배 할까요? 두 개를 더하면 A는 1이고요. B도 1이네요.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거 했으면 되는 거였네. 4x 빼기 y가 나오는 거였네요. 그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몇 배씩 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였네. 아무 생각이 없어도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거기 주어진 행렬 두 개 더해요. 그러면은 모든 성분이 뭐로 같다는 뜻이냐면은 그 1,1 성분이랑 1,2 성분을 보면 둘 다 K 플러스 1이네요. K 플러스 1로 같다. 근데 2,1 성분을 보면은 7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 플러스 1은 7은 2,2 성분을 보면 A 마이너스 K다. 요걸로 K를 찾고 다시 요걸로 A를 찾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행렬 AB가 그렇게 성분들이 X, Y, Z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고 AB의 곱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식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세 문자의 합이랑 두 개씩 곱한 거 삽이 나오겠지.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AB를 구하시면 돼요. XY, YZ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ZX, XY 2,1 성분은요 YZ, ZX 2,2 성분은요 X제곱, Z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빵 마사 2이다. 이렇게 얘가 빵이고 얘가 마사고 얘가 2고 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상과 다르네. 그럼 그냥 여기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2라고 알아냈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선 y제곱만 찾으면 되는데요. y제곱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y제곱을 찾아라? 그런 뜻인가? 뭐 저런 거지? 저 세 개로 y제곱 어떻게 찾지? y제곱을 어떻게 찾으면 되나? 아 그냥 뭐 그 유난꼴의 연립 방정식을 풀듯이 풀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요 세 개 다 둬요. 그러면은 이게 두 개씩 생기죠?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 2란 뜻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빼가지고 ZX를 찾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빼면 ZX만 남잖아요. ZX는 마이너스 있네요.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YZ가 나오죠. 3.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XY가 나오지? 마이너스 3. 이 각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럼 뭐 또 이 세 놈을 다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YZ의 값이 얼마 3이다. 우리는 Y만 찾으면 되니까 요거 나누기 요걸 하시면 Y가 얼마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한 거구나. 윤환골의 연립방정식을 두 번 처리해야 되는 문제였다요. 아무튼 요거를 제곱하면 보니까요. 답은 11. 5번. 원래 뭐 세상살이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면 되죠.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15번. 실생활 활용 세 문제를 다 하나씩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 풀 건데요. 꽃다발 A에는 장미가 2송이, 안개꽃이 3다발. 꽃다발 B에는 장미가 4송이, 안개꽃이 2다발. 장미 1송이와 안개꽃 1다발이 각각 X1, Y1. 다음 중 꽃다발 A를 A개, 꽃다발 B를 B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의 총합을 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러면은 비용의 총합을 일단 써놓는 게 좋아. 여러분들 같은 행렬 초보는. 그러면 꽃다발 A를 A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에다가 꽃다발 B를 B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꽃다발 A를 A개 만드는 비용은 A에다가 꽃다발 A를 1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곱해줘야 할 겁니다. 꽃다발 A를 1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요. 장미가 2송인데 장면 X번이니까 2X 플러스 안개꽃이 3다발인데 1다발에 Y번이니까 3Y죠. 요게 A 만드는데 드는 비용. B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B개를 만들었으니까요. B에다가 1개 만드는데 드는 비용 곱하면 되니까 4A 플러스 4X 플러스 2Y가 되겠네요. 그렇게요. 도저히 모르겠는 사람은 보기에 있는 곱셈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의 성분으로 나오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조금 숙달이 된 사람은 이 정도는 행렬로 바꿀 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수에 여기는 A가 곱해졌고 여기는 B가 곱해졌으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앞에 놈은 얘를 앞에 쓴다고 치면은 앞에 놈은 행으로 자르고 뒤에 놈은 열로 자르니까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고요. 2x 플러스 3y가 여기에 4x 플러스 2y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게 보기에 있다면 골라주시면 되는데 보기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왠지 답이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으니까 요 놈을 다시 그 행렬의 곱으로 잘라라 그런 얘기지.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 뭐 숫자를 재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곱해졌으니까 2, 3, 4, 1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요 놈이 1행 2열이고요. 요 놈이 2행 2열이고요. 요 놈이 2행 1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곱셈을 하다 보면 결국 1행 1열만 남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답입니다. 식을 만들고 그것을 행렬로 바꾸자 그런 얘기고요. 근데 뭐 세 문제가 약간씩 다르네.
지하철에는 일정한 속도 A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타고 속도 B로 걸어 올라가면 그럼 이제 걸어 올라가는 속도와 그냥 원래 가는 속도 두 개를 더하는 속도로 가는 거죠. 실제로는 A 플러스 B로 가는 겁니다. A 플러스 B로 가면은 위층에 도달하는데 10초가 걸린다. 다시 이것을 타고 속도 마이너스 B로 걸어오면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 뜻입니다. 방해를. 그러니까 강물에 배 타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이제 왜 속도에 마이너스가 붙느냐? 그 속도라는 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속력이 스칼라고요. 속도는 벡터예요. 벡터라는 것은 양도 있지만 방향도 있는 값을 말하거든요. 다들 뭐 물리 선행에서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플러스로 표현한다면은 요것의 정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B로 걸어 내려오면은 20초가 걸린다. 다시 이것을 타고 마이너스 B로 걸어 내려오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랑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를 행렬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좀 이상하네. 그죠? 이해하기 힘드네요. 뭔 말인지. 이 벡터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L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거리다.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거리.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라고 치면은 요 올라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게 왜냐면 그러면 거기 행렬식의 우변이 그 시간분의 거리로 돼 있죠. 시간분의 거리가 뭐지? 속력인가? 그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도식을 세웠다. 그런 뜻이겠네. 올라갈 때 속도는 A 플러스 B 요놈이 10분의 1인 거고 내려올 때 속도라기보다는 속력이라고 할게요. 내려올 때 속력은 마이너스 B라고 했는데 그게 더 커야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작으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뒤로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음수거든요. 예,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 값이 양수로 나와야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이런 역학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린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네 이 문제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요 부분을 그 좌변에 있는 모양의 행렬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AB에 관한 1차식이고 그 AB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기 때문에 그 여기 앞에다가는 2차 정사각 행렬 모양에다가는 요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1, 1, 마이너스 1, 1. 근데 B에 마이너스가 있고 A는 플러스인데 왜 이게 마이너스 1, 1이냐 그런 생각 때문에 틀린 사람이 있을 건데 상식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그 공식은 속도 공식이 아니라 속력 공식이기 때문에 속력으로 바꾸셔야 돼요. 속력은 언제나 양수니까요. 그래서 행렬 PQRS의 정체는 어라? 뭐고? 뭐 이거? 답이 없는데? 정답이 4번이라 돼 있어. 어? 4번 골라서 맞은 거야? 아닙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4번을 바꾸든지 4번의 보기를 요 두 개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1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몇만 줄 알았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거나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 푼 놈이 병신이거나 물리를 모르거나. 그 다음 17번 문구점 PQ에서 판매하는 볼펜과 공책의 가격은 이건 그 곱셈 소개할 때 실생활과 연관되면은 이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유진이와 민기가 사려는 볼펜과 공책의 수는 표 2다. A, B를 곱했을 때 1행 2열 A의 1행과 B의 2열만 보시면 돼요. AF 더하기 BH란 거죠. 그러면 볼펜과 볼펜이 만났고 공책과 공책이 만났으니까 볼펜과 공책은 상쇄가 되고요. 문구점 P와 민기만 남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구점 P에서 민기가 낸 돈이란 뜻입니다. 문구점 P에서 민기가 낸 돈 2번. 그 다음 19번이요. 이 차방의 두 근이 이 차방과도 연결이 되는구나. 졸리네. 아무튼간에 그 행렬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행렬의 제곱을 하면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똑같은 거도 바로 되면 좋은데 바로 안 되면 뭐 똑같은 거 그거 써서 하시면 돼요.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이건가? 그 다음은 이건가? 그 다음은 이건가? 이렇게. 그러면 저기서 요게 10이거든. 여기 6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3이고 요 두 개를 더해야 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6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4. 이런 얘기입니다. A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제곱을 시킨 거죠. 아무튼 요 놈이 A이고 요 놈이 B다.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해라. 5의 제곱 4번. 그 다음에 23번 행렬 A가 주어졌는데 A의 거듭제곱이 주어지고 그 지수가 뭔지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다 쓰라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인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완전 제곱식이라서 괜찮을 것 같지만 얘는 쓸모가 없어요. 거듭 제곱을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요. A는 1 마이너스 2 0 1이고요. A 제곱은 이렇게 하면은 1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고요. 이렇게 하면 0인가? 이렇게 하면은 1이고. 그렇죠. 그럼 뭐 대충 예상되지 않나? 뭐 그 다음은 마이너스 6 아니면 마이너스 8이겠죠. 3차까지 해야 됩니다. 딴 데는 확인할 거 없고요.
요 1,2 성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A의 n승은 1 마이너스 2의 n승 0 이렇게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게 대수에서 수열이라고 해서 배워요. 수열을 배우기 전에 규칙을 찾는 거죠. 근데 뭐 행렬에서만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복소수에서 찾았고 규칙 찾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쓸모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순상님? a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긴 해요. 단위행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 새끼가 0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a는 단위행렬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삽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은 이쁜 식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a는 2다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24번 2차 방 그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자연수인데 a는 그건데 a의 2010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그것이다로 여기 2차 방정식에 들어있는 개수를 구해라. 이것도 케일리 해밀턴 정을 써야 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a 제곱에 a 플러스 d가 빵이니까 a 항이 없죠. a 항이 없으면 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로 나타나지니까. ad 마이너스 bc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의 e는 빵이다. 그러니까 결국 a 제곱이 이거다 라는 뜻이고요. a 제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나왔다는 말은 개꿀이다. 개꿀이에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a의 2010제곱은 당연히 제곱에다가 1005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게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이 요 행렬이요. 요 행렬은 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니까 단위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2기 때문에 요 놈의 2배란 소리입니다. 요 놈의 2배요. 이게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인데 이게 그와 같다? 2의 1006승과 같다? 그럼 이하가 날리고 그럼 지수가 홀수로 같아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홀수인 n차 방정식의 실근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냥 이 지수를 날리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다 라는 뜻입니다. 실수 범위에서는. 근데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군요. 그럼 자연수 제곱 더하기 자연수 제곱은 2다? 그럼 둘 다 1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이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그런 뜻이었고 2차항의 개수가 2니까 당연히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4고 상수항은 2란 소리거든요.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의 합이기 때문에 답은 1번. 너무 재밌는 문제. 저런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3번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4번은 개 좋은 거라서.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이 오메가 관련식 나오든지 아니면은 단위 행렬의 실수 변수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a의 몇 배로 나오든지 그러면 개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뭐 비슷한 건데 지금 27번 내가 설명이 좀 부족한 탓이었나 봐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으면 A 제곱에 그럼 또 A는 어떻습니까? AD-BC를 계산하면은 1이니까요. 1 되니까 얘를 넘겨서 이거 개꿀. 이거는 정말 개꿀인 게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은 단위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A의 n 제곱은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2 마치 I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행렬인 겁니다. 2077제곱이니까 77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고요. 1이거든요. 결국 A의 2077승은 A와 같습니다. A의 성분의 합을 구해라 그런 뜻이니까 답은 1. 28번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A 제곱 빼기 A 더하기 2는 0. 양변에 A 플러스 2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A 6제곱이 2. 답은 6. 29번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2차 정사각 행렬 A가 개를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행렬 A의 58승과 같은 것은 임의의 실수 x. 그럼 뭐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좌변은 A 제곱에 x 플러스 1a에 x2 요게 xa 플러스 x 빼기 1 이와 같다고? 그러면 애초에 양변이 똑같은 거 날리세요. 이렇게요. 그럼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는데? x가 어차피 없어지는데. 그러면 양변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곱하는 거죠? 오메가 문제 오메가 a 세제곱은 2다. 그런 얘기니까 58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1이기 때문에 다음 3번. 그 다음에 32번. 요거는 행렬의 곱셈인데 이거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산량을 좀 줄이고 싶으면은 인수분해 한 상태에서 풀어도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에요. 쌤좀 하셔야 네. 여기 C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요 두 개 인수분해, 여기도 C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요 두 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요 두 개는 A, B를 먼저 쓰고 C를 오른쪽으로 빼면 되고요. 요 두 개는 C를 먼저 쓰고 A 플러스 B를 뒤로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요 두 개는 어쨌건 다른 거니까 이 곱셈이랑 이 곱셈을 따로따로 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빵. 아, 이게 영행렬이네. A 플러스 B가. 이게 영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34번. 이거 뭐 오메가도 아닌데요.
2분의 1 얼마 루트 5인데요. 그거가 너무 귀찮으니까 알파 베타를 한 거죠. 그것에 대하여 AB는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런 식이 성립한다. 이때 K는 얼마냐? 알파 A 빼기 베타 B 요거의 제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나오는데 그 실수가 도대체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요거 전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개를 하면은 아니면은 그냥 저 상태를 제곱 안에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곱하는 걸로 가도 되고요. 난 그냥 전개를 하고 잠깐만.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를 완전 제곱식처럼 쓰면 안 됩니다. 얘 먼저 얘 나중인 거 쓰고 얘 먼저 얘 나중인 거 따로따로 써야 돼요.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수배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같이 써도 돼요. 요 두 개는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될 건데 행렬 AB가 다른 모양이라 가지고 그러면 A에 요 A 제곱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요. A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어보면은 어차피 뭐 문자가 다르게 표현될 거니까 그냥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쓸게요. A에 대해서는 A 제곱에 A 플러스 D가 빵이네요.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면은 이것도 A 플러스는 0이고요. AD 마이너스 BC가 똑같네요. 그러면 요 두 개가 똑같단 말이죠. 이로.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정리가 되냐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의 단위 행렬 이렇게 요 두 개요. 그리고 요거는 AB랑 BA를 각각 구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제곱이 단위 행렬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보여야 됩니다. 그런 내용 안 배웠으니까 AB는 계산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3 그리고 5 1 마이너스 2 B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재밌어질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 빵 빵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이다. 이 새끼는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기로 묶어요. 결국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한 다음에 답을 내시면 되죠. 문제 설명대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나왔네요. 그러면 요 놈이 얼마인지를 찾아라. 그게 질문이었던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걸 아니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 알파 베타만 얘한테 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그 새끼 1로 처리하고, 알파 베타가 3개가 남으니까요 마이너스 3이니까 1 빼기 3 해서 답은 이거겠네. 마이너스. 이렇게 침착하게 푸시면 됩니다. 논리적인 오류만 없으면 돼요. 횡렬이기 때문에 곱셈에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오류만 범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35번 A, B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 식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X가 붙어 있는 거는 A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X, A로 묶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왼쪽으로요.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남는 게 A와 B.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왼쪽에 YB가 보이죠? YB로 묶으면 B와 A가 남는데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다시 A 플러스 B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유지하면서 인수분해를 더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요식을 전개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C에 A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니까 또 멍청한 친구들은 그러면 A 플러스 B가 날라가가지고 이 새끼가 C라는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굳이 이거를 정리를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얘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얘를 데리고 와서 이 C는 A 플러스 B의 실수배니까, 그리고 이걸 날린다고 쳐도 요 놈이 C일 리는 없는 거죠. C2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C2. 행렬이 어떻게 숫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날린다고 쳐도 이놈은 C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얘는 C2다. 근데 얘는 C2다라는 게 뭐 C2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A 플러스 B가 그 교육 과정에 없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질을 모르니까요. 아무튼 A 플러스 B를 여러분들은 날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여전히 이 두 개 다 A 플러스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C만 남을 것 같지만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단위 행렬을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적에 성립할 때 y분의 x를 구해라. 요 식에 들어있는 xy의 b를 구해라. 그런 뜻이구나. 근데 c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라는데 c는 0이 아닌가? 뭐지? A 플러스 B를 일단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 플러스 B가 3빵 마이너스 1빵인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도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말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A의 X배, B의 Y배, E의 C배, 마이너스 C배인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긴 0일 거고요. 여기는 이거밖에 없을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셈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이게 남는데 이게 영행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새끼가 0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는 이미 0이고 이렇게도 0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3y고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죠.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는 그냥 0이고요. 요거 정리를 더 하면 x 빼기 4y지 않습니까? 요 두 개를 연립해서 c를 제거해서 xy의 b를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요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은 2x 빼기 2y는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어려웠네. 그러니까 계산을 끝까지 하면 되는 건데 설마 저걸 계산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대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 안 했을걸요. 여기까지 안 됐을걸. 요 시기 여기까지 정리가 안 됐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못 풀었다는 소리인데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위치랑 똑같으면. 그 다음 36번 A 플러스 B랑 이런 것도 그냥 하면 돼요.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 AB 플러스 BA가 주어져 있는 셈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원래 2AB를 빼는 건데 행렬이니까 이거 빼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요.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으니까 0, 1, 마사, 마삼을 제곱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마사 마삼이네. 뭔가? AB 플러스 BA는 뭐 양변 두 배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 빵 12 빵. 요거 산수 8 마3 빵.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37번도 똑같이 풀면 돼. 보면 되겠지. 38번은 거기 스몰 AB를 일단 구해야 되거든요. 스몰 AB를 구해야 됩니다. A 빼기 B의 맞아요.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AB 빼기 BA 더하기 B 제곱이거든요. 요거 세 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시면 A, B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요. A 빼기 B의 제곱을 하면 돼요. 3인 거.
이것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 더하기 ba를 뺀 거니까요. 바로 뺀 식을 쓰시면 돼요. a 빼기 2b a 빼기 b 빼기 a 더하기 b 2a 더하기 3b 이렇게. 그럼 지금 뭐 식이 3개나 보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용할 필요 없고요. 요 놈이 3이다. 요 놈이 2다.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스몰 a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 식에서 요 식을 뺐다고 치면은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게 a 플러스 1이 되니까 a는 1인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몰 ab를 찾으시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전개를 하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니까 거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 두 개 더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은 ab까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세 문제 질문의 컨셉은 뭐냐?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뿐이야. 이걸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전개되어 있는 걸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끝. 무슨 맛이 응? 어? 너 밤샜냐? 집에 자고 와. 그래서 빨리 가. 기본 문제 19-7번부터 하면 됩니다. 요거도 문제 컨셉은 행렬 A의 거듭제곱 A가 8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행렬 A를 주고 요 녀석의 4차 시계 값을 구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A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먼저 써야 돼요. 이거 뭐 곱하고 하기 좀 그렇잖아. 저도 큰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으면요. a 제곱에 a 플러스 d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2에 ad 마이너스 bc가 빵이 돼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엄청 이쁜 식입니다. a 제곱이 3a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a 세제곱을 알고 싶으면 요 식의 양변에다가 a를 곱하는 거죠. a 세제곱은 3a 제곱인데 3a 제곱이 3a니까 3, 3은 9a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결국에는 a에 관한 실수배로까지 정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 4제곱은 이 상태에서 얘는 얘다 해서 양변 a 곱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9a 제곱이니까 다시 a 제곱이 3a이기 때문에 9, 3에 27a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 중에 이쁜 꼴은 이런 꼴. 이 항이 없는 꼴 아니면 a 항이 없는 꼴 아니면 이 항과 A 항이 전부 다 있는 것 중에서 이쁜 꼴은 오메가 관련된 꼴. 그렇게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이쁜 꼴이니까
이쁜 꼴이 나왔으면은 그 세 가지를 바탕으로 거듭 제곱을 유추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노가다를 띄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럼 뭐 일반화 시키자면 어떻게 될까요? A의 n승은 몇 A개예요? 몇 A인 거야? 3의 마이너스 네, 맞았어요. 아무튼 A제곱, A세제곱, N제곱의 합을 A가 나타냈으니까 그러면 다 A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수만 합치시면은 1, 3, 9, 27의 답이다. 그런 얘기니까요. 답은 요거겠죠? 40일. 2번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A가 1빵 마일빵으로 마일 1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A의 거듭 제곱이 뭐로 나와야 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으면요. A 제곱 빼기 2A 더하기 2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한 그 꼴이죠.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맞습니다만 거듭 제곱을 찾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시고 노가다를 띄어가지고 A의 거듭 제곱을 유추해야 합니다. A 제곱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세제곱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무 쉽죠? AN 제곱은 이렇겠구나 라는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AN 제곱이 요 세 개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0 적혀 있잖아. 당연히 N은 10인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알겠죠? 행렬의 거듭 제곱은 케일리 해밀턴 지난해 다 정리했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이쁜 꼴이 나오면 그걸로 처리하시고 이쁘지 않은 꼴이 나오면 노가다를 띄어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유제는 19-3번 풀어보세요. 아 이게 천천히 해도 시간이 많겠는데 일찍 가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숙제를 좀 하다가 가죠. 승급고사 프린트도 숙제로 할 거기 때문에 승급고사 프린트를 좀 풀다 가시죠. 승급고사 대비 프린트. 저희 켈리 선생님이 잘못 썼잖아. 연수 문제 티처스 P까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 누적 테스트를 보고 혹시 제시가 뜨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제시가 뜬 사람은 제시를 보고요. 안 뜬 사람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 일정 1시까지 1시 땡 하면 가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적었더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응? 개꿀이죠, 개꿀. 개꿀이니까 A 64승은 여기 요 식의 양변에다가 32승 바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연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를 곱해가지고 A 세제곱이 2의 제곱 A라는 점 한 번 더 A를 곱해서 A 4제곱이 2의 세제곱 A라는 점을 밝혀내셔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A 64제곱은 하나 차이니까 지수가 2의 63승입니다. 마지막 유형 기본 문제 19-8번. 자, 지금까지 한 모든 문제들은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로 주어져 있는 케이스였어요. 뭐 성분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든지 아니면은 성분의 미지수가 섞여 있든지 그런 꼴이었는데 요 기본 문제는 아예 그런 게 없어. 그냥 행렬 대문자라고만 나타나져 있거든. 요런 거 관련된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행렬이 없기 때문에 성분이 뭔지 알려주지 않고 그 오로지 논리만 가지고 행렬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남은 숙제가 거의 대부분 이거 관련 문제일 거예요. 2차 정사각 행렬 AB와 2차 단위 행렬 E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3이고요. A, B는 영행렬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저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 이거 두 개거든요. A 플러스 B랑 AB랑 요 두 개가 아닌 다른 A, B가 섞여 있는 행렬이 뭔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를 낸다고요. 1번에서는 BA를 물어봤고요. 2번에서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물어봤고 3번에서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물어봤어요. 아니 뭐 요 두 개는 거듭 제곱인 것 같은데 케일리 해밀턴이라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A, B가 어떤 성분인지 2차 정사각 행렬인 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15쩌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없으면 많은 거고요. 요 두 개의 조건만으로 얘네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꼴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루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단 논리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에 부합되게만 가면 됩니다. BA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 식에서요. B는 3E-A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논리적 오류가 없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 전개할 수 있어요. 논리적 오류가 없어요. 얘를 A로 묶을 수 있는데 둘 다 A니까 A를 먼저 써도 돼요. 그죠? 근데 3E 빼기 A는 뭐였어요? B였잖아요. AB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요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AB는 BA를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A, B가 영행렬을 했기 때문에 1번의 답도 영행렬인 거예요. 여기 쓰자.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떤 식으로 가시면 되냐면 A 더하기 B가 나와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제곱에서 근데 이 문제는 A, B는 BA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도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를 제곱하고 이 새끼니까 3, 2를 제곱한 거에다가 영행렬의 2배를 뺀 걸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답이?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a 제곱과 b 제곱을 따로따로 찾은 다음에 더해도 됩니다. a 제곱은 어떻게 만드느냐? 요 식을 1번이라고 하면요. 여기 1번 썼네. 요 식을 뭐야? 자, 로마자로 바꿀게요. 두 번째 풀이는 네. 일 1번식에다가 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ab는 3a다. 근데 이 새끼 영역력이니까 a 제곱이 3a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 제곱을 만들고 싶잖아요. 또 똑같은 1번식에다가 b를 곱해요. 그러면 ab 더하기 b 제곱이 3b인데 ab가 영역력이니까 b 제곱이 3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3에 a 더하기 b가 되고 a 더하기 b가 3이라 했으니까 3, 3은 9 해가지고 9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알아들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두 번째 풀이에서 a 제곱이 3a가 나왔지. 그럼 a 세제곱은 당연히 몇 a겠어? 졸리는 놈들이 많아. 종강을 기르면서 뭐 막가냐? a 제곱이 3a니까 a 세제곱은 뭐야? 아? 9a겠죠. b 세제곱도 9b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9에 a 더하기 b가 돼서 a 더하기 b를 넣어가지고 결국 27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유제 15번의 두 문제 앞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푸세요. 물론 워크북에 많이 있습니다. 풀어드려야겠죠? 은근히 잘 안 되죠? a 플러스 b가 영행열이고 a, b가 단위행열일 때
A 4제곱과 B 4제곱의 합을 구해라. 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A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요 식의 양변에다가 왼쪽에다가 A를 곱하도록 하죠. 그래야지 이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AB인데 이로 바꿀 거예요. 이게 영행열일 거고. 그럼 이항시키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바로 제곱하면 A 4제곱이 단위 횡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 4제곱도 같은 방식으로. 근데 A, B를 만들어야 하니까 요 식에다가 B는 요따 곱해야 돼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AB 더하기 B 제곱은 영행료로 바뀌겠죠. 요거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은 B 제곱도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B 4제곱도 단위 행렬이 돼갖고 요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2로 써야 돼요. 맞은 사람? 한 명? 이게 제일 쉬운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금 더 어려워요. A제곱 더하기 A는 2고요. AB의 곱은 2이다. 요 두 개의 조건을 주고 B가 아니라 B제곱이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1이라는 생각하는 말은 A제곱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에 대한 1차식 A항과 E항만 있도록 이런 뜻입니다. A2에 대한 시원한 세라 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B가 없는데 무슨 B제곱을 찾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일단 B를 만들어야 되겠다. B를 만들려면은 이 조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식에 좌우변에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해서 일단 B부터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놈이 B가 되거든요. B는 A제곱 B 더하기 AB다. 이렇게 하는 거죠. A제곱 B라는 것은 당연히 A, AB예요. 순서를 지켰어야 돼요.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 계산을 할 때 이놈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새끼가 2이기 때문에 2에다가 A를 곱했다 라는 뜻이니까 2A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2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B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돼요. 그게 B제곱이니까요. B제곱은 요 놈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2A 더하기 2의 제곱이다. 근데 요 식 같은 경우는 단위 행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 전개식대로 가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차수를 낮추면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A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 그런 얘기니까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은 동류항들 있죠? 정리를 하면은 4A에다가 8E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하기 이제 연습 문제 나왔습니다. 연습 문제 그 티처스 픽은 4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숙제니까 다음 시간에도 숙제 질문 처리 시간이 꽤 걸리긴 할 거야. 아무튼 간에 요 4문제는 쉬었다 할게요.